여러분,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재개발 입주권. 그런데 나도 모르는 법조항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심지어 헐값에 집을 넘겨야 할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끔찍한 현실을 만드는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법의 숨겨진 함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20년 산 내 집인데 새 아파트를 못 받는다고?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살아온 내 집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시세보다 훨씬 낮은 현금 얼마 쥐어줄 테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바로 이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투기꾼을 잡으려고 만든 건데요, 이게. 지금은 투기랑은 전혀 상관도 없는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집주인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규정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복잡한 법 이야기부터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기가 막힌 실제 사례 하나 먼저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A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2011년부터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쭉 살아오셨는데 문제가 터진 건 2022년이었습니다. 같이 살던 아드님이 하남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뒤에 A씨가 본인 아파트 재건축 분양 신청을 딱 했는데 조합에서 뭐가 날아왔는지 아세요? 당신은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통보였죠. 결국 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아버지의 평생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앗아간 꼴이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뭐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복잡해 보이는 법을 딱 3단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나나 우리 가족 중에 딱 한 명이라도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에 당첨이 됐다? 그럼 바로 그 순간부터 5년짜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째깍째깍. 두 번째, 일단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재당첨 제한 대상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 5년이라는 기간 안에는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내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도 조합원 분양 신청 이거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바로 그 함정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그럼 그 5년 제한이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거예요. 보통은 내가 분양 신청한 날부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바로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이라는 날짜예요. 이름도 어렵죠? 근데 이 생소한 날짜 하나를 몰라서 수억, 아니 수십억 원짜리 입주권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때요? 기본 규칙 자체는 들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법 조문석에 숨어있는 애매한 해석들, 바로 이 함정들이 문제예요. 지금부터 순진한 집주인들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숨겨진 함정 3가지를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함정, 바로 세대의 범위입니다. 법에서는 세대원 전체가 제한 대상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정작 세대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올라 있으면 한 세대냐, 아니면 실제로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한 세대냐, 이걸 가지고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지방법원은 서류가 중요하다고 하고 고등법원은 실질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고, 아니 법원조차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일반인들이 내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완전 혼란 그 자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 공동명의나 형제들끼리 지분을 나눠서 집을 갖고 있는 경우요. 공동소유자 중에 딱 한 명만 이 제한에 걸렸어요. 그럼 보통 나는 괜찮으니까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천만에요. 현실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죠. 이게 바로 법제처의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정말 한치의 여지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 공동 명의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죄 없는 나머지 사람들까지 싹 다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무서운 연대 책임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공유자 딱 한 사람의 문제가
그 집 전체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법이 내리는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그 부동산은 그냥 통째로 입주권을 잃고 현금 청산 대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투기를 막겠다면서 죄 없는 다른 공유자들한테까지 너무나 가혹한 족쇄를 채우는 셈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런 경우는 봐줘야지 하는 예외 조항도 있긴 합니다. 상속이나 결혼, 이혼처럼 내 의지랑 상관없이 집주인이 된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기가 막힌 함정이 숨어 있어요. 법제처 해석을 보면 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5년 제한이라는 벌칙이 시작되고 난 후에 상속 같은 일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칙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상속받아 놓은 집은 안타깝지만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의 장난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함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제 법정에 가면 좀 달라질까요? 판사님들이 사정을 좀 봐주실까요? 법원이 이 규정을 얼마나 칼같이 적용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한남 3구역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8년 5월 10일이에요. 이 집주인이 갖고 있던 D구역이라는 곳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5년짜리 시한폭탄이 똑딱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겠죠. 그리고 2년 뒤에 한남 3구역에 집을 샀고 2021년에 드디어 분양 신청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거절이었습니다. 이미 2018년에 설치된 5년의 덫에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법원의 최종 판결문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정말 차갑죠. 법원은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지, 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 날짜, 그거 하나만 보고 칼같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정말 법 앞에서는 눈물도 사정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니까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정말 별표 5개 치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2018년 이후에 갖고 있었거나 지금 갖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부동산의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거 무조건 확인하셔야 해요. 둘째, 등본에 같이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최근 5년 동안 어디 청약 당첨된 적은 없는지 샅샅이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혹시 성인 자녀가 청약 넣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신청하기 전에 세대 분리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넷째,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절대 혼자서 나는 괜찮겠지 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뭔가 결정하기 전에는 무조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원래 이 법, 투기꾼 잡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했죠.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투기꾼 잡으려고 던진 그물이 너무 촘촘해서 투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당신의 평생 모은 재산까지 싹쓸이 해간다면 이건 과연 옳은 걸까요? 이 법의 다음 희생자가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